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음식의 영향. 2. 한국 문화가 미국의 도시를 뒤덮다. 3.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빨리 류현진과 한식당에 가서 한국식 바비큐를 먹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게 된 우원, 로스 스트리플링이 현지 매체 캐나다 스포츠넷과의 인터뷰에서 팀에 관한 소감을 묻는 말에 한 대답인데요. 스트리플링은 LA 다저스에서 류현진과 친해졌고 이적을 할 때 다시 류현진을 만나면 꼭 다시 같이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다니고 싶다고 전한 것이죠. 심지어 일본 선수인 기코치 유세이마저도 토론토 입단을 앞두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꺼내며 어제 오늘 류현진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류현진이 코리안 바비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가 토론토 시내의 좋은 식당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류현진과 같이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가고 싶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하면 한국식 바비큐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친한 동료들과의 식사에서 꼭 한식 바비큐를 추천하기 때문인데요. 또 한식 바비큐 집의 팀 동료들을 데려가 크게 한턱을 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 7월 볼티모어 원정 경기 때도 동료 선수들과 함께 이 식당에서 바비큐를 즐겼는데요. 올 해뿐만 아니라 다저스에 있을 때에도 매년 그는 동료들에게 한국식 바비큐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2년 전 SNS 사진을 보면 그의 아내 배지연 전 아나운서를 비롯해 동료 선수들이 한식 바비큐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류현진 선수가 동료들을 불러 한식을 대접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류현진 선수가 사준 한식을 맛보고 한식 바비큐에 빠져든 선수들은 어느 지역으로 옮겨도 한식 바비큐만 찾아서 공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한식당을 찾아 한국식 바비큐 맛에 눈을 뜬 해리 케인 역시 영국 런던에서 한식당만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한국 음식은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감칠맛을 자랑하는데요. 최근 마곡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에서는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지역 마트가 한식당으로 바뀌면서 지역 전체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그저 평범한 작은 마트였을 뿐인데요. 한인들이 가게를 인수해 비빔밥과 한식 바비큐를 팔자 큰 성공을 거둬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래된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대신 제육볶음과 소주를 마시러 오는가 하면 근처에 있는 미군들조차 부대 내에서 식사를 마다하고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아곳에 촬영을 왔던 리포터조차 한식을 맛본 뒤 이 집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어맨다는 오픈한 지 수십 년 된 식당을 알려주셨죠. 네, 훌륭한 정통 한국 식당입니다. 해즐릿이 이번 주에 동네 식당을 취재합니다. 이번 주 식당 취재를 위해 체즈 마켓 앤 키친을 찾았습니다. 정통 한식당 2조 세대를 걸쳐 전해 내려온 요리법을 씁니다. 체즈 마켓 앤 키친은 이름값을 제대로 합니다.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는 유명한 속담이 떠오르는 식당입니다. JT 김 부부와 아들은 34년 전 1985년 찰스 드 리옹에게서 이곳을 샀습니다. 찰스 씨는 이곳을 슈퍼에서 식당으로 바꿔 정통 한식 바비큐를 팝니다. 최근 찰스의 새로운 요리가 소개됐는데요. 한국식 무한 리필 바비큐와 한국의 인기 요리입니다. 여긴 시장으로 시작했어요. 이곳에선 5, 6년 전까지 구석에서 타코를 팔았죠. 어머니는 이곳 손님들에게 음식을 소개하기로 하셨어요. 전부 집안에서 내려오는 정통 레시피로 한국 어머니가 만든 한국 요리입니다. 집밥만큼 좋은 건 없죠. 정통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보고 싶네요. 우선 최고 인기 요리는 불고기입니다. 소고기를 얇게 썰어 참기름, 마늘, 파로 양념한 거죠. 불은 파이어, 고기는 비프죠. 아주 유명하고 인기 좋은 한국 요리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풍미가 너무 좋네요. 한국 돼지칼비. 3에서 4일 양념에 절여 전문가가 구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이 요리를 알겠어요. 또 하나의 시그니처 요리죠. 비빔밥은 쌀밥, 불고기, 콩나물, 시금치, 오이를 넣는데 각 재료가 저마다의 소스로 절여집니다. 거의 모든 테이블에는 그릴이 딸려있네요. 무제한 바비큐를 위해서죠. 독특한 경험이죠. 한국의 경험. 손님들은 여기서 추억 남기기를 좋아하죠. 마궁의 꿈을 우리 한국 문화를 통해 이룬다니 참 놀라워요. 여기 8번째 왔어요.
중독적인 맛이에요. 모든 맛이 놀라워요. 좋아하는 한식당이 두어 곳 있지만 여기가 단연체의 식당이에요. 김치와 반찬 모두 직접 만들어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삼겹살, 불고기, 제육이 있고 모두 함께 드시려면 인기 요리 비빔밥이 있죠. 밥 위에 반찬과 고기를 얹고 반숙 달걀을 올린 요리죠. 매콤한 소스가 함께 나오는데 미친 비주얼입니다. 그릇에 조금씩 모든 게 올라가 있고 바닥엔 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매운지 몰라도 다 넣고 싶어요. 전부 섞어 볼 겁니다. 섞어서 전부 한 입에 먹어볼게요. 오, 이것 좀 보세요. 와, 정말 맛있군요. 정통 한식입니다. 진품이에요. 50년대 제 할머니가 요리를 시작하던 때부터 내려온 레시피입니다. 할머니는 저랑 동생을 위해서 이 요리를 집에서 해두셨어요. 이건 전부 한국인을 위로하는 요리예요. 여러분 체즈마켓 앤키친에 꼭 들러서 확인해보세요. 맛있는 한식이 있습니다. 원하는 건 다 있네요. 게다가 무한리필 한국 바비큐까지. 모두가 좋아할 메뉴예요. 새로운 고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 테이블에 요리가 떨어진 적 없답니다. 이곳은 이제 지역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방앗간이자 회의장이자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엄마가 놀러가고 없는 날 밥하기 싫은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습니다. 제육볶음에 완전히 반한 남성은 이곳에 매일 온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335 짝을 치어 햄버거 집에 가는 대신 돼지갈비를 먹으러 옵니다. 스테이크만 먹어보다가 불고기에 빠진 남성은 혼밥조차 마다하지 않는데요. 햄버거와 피자만 먹던 대학생들 역시 한국식 바비큐에 빠져 단골이 됐다고 합니다. 한식에 빠져 젓가락질을 배우고 매일 반찬과 한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온 부부도 불고기에 흰밥을 비벼 먹이면 아기 식사까지 해결돼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K-푸드 장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구글에서 코리안 비비큐의 검색 조회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비큐의 장점과 매력은 다양한 고기 부위와 장인의 솜씨 외에도 무궁무진합니다. 양식은 소금으로 맛을 내고 일본식은 간장으로 맛을 낸다면 우리에겐 다양한 종류의 소금과 장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다시마, 멸치, 버섯, 마늘, 파, 젓갈 등 개성 있는 식재료를 섞으면 또 다른 맛을 냅니다. 고기와 곁들이는 채소 종류도 각양각색이고 고기 부위와 조리법에 따라 모양과 장점을 살린 불판의 종류도 수십 가지나 되죠. 이 요소들만 잘 조합해도 한식만의 깊은 맛과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음식은 무한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식 바비큐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업계 전망과 함께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날개 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던 바이든의 반도체법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의 뒤통수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던 삼성은 기술 혁신을 선언하며 경쟁자인 TSMC와 아득한 격차를 벌리고 나섰다고 합니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던 TSMC인데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생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한 반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 최고치를 갱신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전체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 기업만이 홀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자국 중심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받던 전기차 산업에 제동이 걸리고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던 반도체 산업 역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이 중국에서나 볼법한 시장 통제를 가하는 모습에 내외를 가리지 않고 원성이 자자한데도 바이든은 눈과 귀를 막고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바이든의 반도체 법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 반도체 산업 구조에서 무리하게 탈 중국화를 시도한 결과 미국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가를 희생하여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바이든의 반도체 법안이 지난 몇 년간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나 공급을 의미 있게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이 건설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안이 반도체 부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더라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이 끝나고 성장이 멈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기기 수요 감소로 주요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파운드리 주문량을 줄인 탓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 매출 총합은 331억 9,700만 달러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3.9%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성장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서히 매출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다. 파운드리 호황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운드리 시장의 불황이 오히려 삼성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 파운드리의 상반기 매출은 109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의 연간 매출의 58.1%를 달성해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2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침체기에서 삼성만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 것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첨단 미세 공정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수율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3나노 공정도 내년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는 3나노 매출이 2022년부터 발생해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고객사 확보를 위해 TSMC보다 낮은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TSMC를 침몰시키기 위해 삼성이 갈고 닦은 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삼성전자가 그리는 반도체 파운드리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 부장은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멈추지 않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던 핀팩 구조는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3나노 공정부터는 유효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져 핀팩 구조로는 게이트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트랜스지터 구조가 요구됐었는데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GAA 구조를 완성해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의 GAA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2나노와 1.4나노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며 급증하는 3나노 이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선주문 후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생산 후 주문을 받는 셀퍼스트 쉘퍼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1.4나노 공정이 도입될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재고가 쌓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진 쉘퍼스트 방식을 시도할 만큼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전략으로 TSMC가 주도하던 파운드리 시장이 삼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나노공정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모자라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인 애플과도 칩 가격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TSMC 파운드리 칩 가격이 급격한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월부터 전체 파운드리 칩 가격을 3에서 6% 전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애플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격한 반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TSMC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TSMC가 투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삐끗하면 뒤처지고 많은 첨단 산업 시장에서 이번 TSMC의 실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대세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세계 2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어플라이드 아머테리얼즈 투자 전문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2017년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한국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조성된 한미 공동 펀드에도 이름을 올리며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갔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둔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설립 이후 17개 나라에 총 4억 달러를 투자해왔는데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벤처스의 대표 아난다 카마나바는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술과 인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한국을 주요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건강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반도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보동의 거인이었던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를 달성하며 반도체 업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던 엔비디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GPU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붐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 AI 개발 등으로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세계 게임 시장의 침체와 함께 암호화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하락하자 투자자들도 줄줄이 이탈하여 연중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41%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은 미 반도체 업계 전체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주의가 극에 달해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지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80% 가까이를 한국 28%, 대만 22%, 일본 16%, 중국 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번째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초미세 공정 기술을 선도하며 누구도 대체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거대한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반도체 수요 감소로 반도체 겨울이 불어닥칠 거란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이든의 뜻대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횡포와 업계 불황에도 우리 기업들은 혁신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